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리서치입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염동찬 연구원 자료 보면서 다음 주 일정이랑 데이터 보면서 생각을 정리하는데, 오늘은 자료 시작하기 전에 네. 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샀잖아요. 네. 그게 혹시 그 중국의 엔트 상장 철회에 연동된 걸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는데 그걸로만 얘기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만 오른 건 아니었잖아요. 거기다가 좀 달러도 많이 악세기도 했고요. 네. 그런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외국인이 산 거라고 생각을 하지. 그거 엔트그룹 하나만은 왜 이렇게 갑자기 뭐 리스크 온을 했다 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여러 시장에서 영향을 줬더라고요 어제. 주식시장만 이랬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가장 컸던 거는 달러 약세였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전 세계 증시가 강했고, 대선의 결과가 어쨌든 윤곽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감소했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스러운 게, 좋은 이슈인 건 맞죠. 그런데 너무 악재에 대해서는 또 반응 안 하고 호재에 대해서 강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는 시장이었던 거는 맞습니다. 이틀 동안.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런 거는 전혀 증시에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생각보다 실적 안 나오는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반영이 안 되고 이런 이슈들 보면은 환호할 만한 상황인 거는 맞는데, 좀 단기적으로는 약간 과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시장이긴 했습니다. 제가 혼자 요새 더 열고를 외치고 있는 중이고, 우리 염동찬 연구원과 이렇게 서로 우리 디스커션 하면서 서로 생각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난 더 간다 보는데 동찬이가 절 태클을 걸고 있는데, 네. 얘기 좀 해볼까요? 저 좀 바꿨습니다. 저는 12월에 시장이 좀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대선 이슈 좀 마무리되고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국 해외 주식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이 추수감사절 이후에, 한국 시장 주식을 하고 싶다면은 크리스마스 이후에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12월 달에 한국 시장에 좀 안 좋을 만한 수급 이슈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이것들이 다 지금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수급 이슈 안 좋았던 게 뭐냐? 첫 번째는 만약에 엔트그룹이 들어왔다면은 MSCI가 11월 말에 바뀌거든요. 11월 말에 바뀌면서 한국 비중이 줄어드니까 그 이슈 있었던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이제 대주주가 현재 상태가 그 대주주 범위가 확대되지 않고 그 유예가 됐잖아요. 범위가 확대됐다면은 12월 말에 좀 이 매물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배당락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은 그게 27일인가 그렇거든요.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 시장은 크리스마스 이후 정도가 가장 좋으니까 크리스마스 전에 좀 저가 매수가 맞다.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성탄절이 아니라 추수감사절 이후에 매수가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국내 증시에만 있었던 수급 이슈 같은 경우는 지금 해결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11월 달에는 조금 그러면 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지금 들어갈 때냐, 이 지수대에서 조금 걱정스럽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저희들도 이제 전체적 하우스표가 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저희 동료들과 이런 걸 정리해 가고 있고, 이제 저희들이 또한 제가 또 제 생각이 있고, 네. 근데 이제 저는 헤드기 때문에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기업별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에 와 있는 주식들이 오늘도 맞아요. 많이 보이고 있고, 그냥 좀 지금 편입해야 될 종목들 넘쳐나는 상황이고, 제가 또 재밌는 거는 약간 어제도 계속 제가 왔다 갔다 바쁘잖아요 요즘. 근데 이제 가서 얘기를 하다 들은 생각이, 생각보다 내년에 대해서 이런 점들을 주목하는 거예요. 실적 측면에서 보면 염동찬 연구원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까보다가 이걸 안 거예요. 그 굉장히 구닥다리 기업들인데도 실적이 잘 나온 것들이 좀 있어서 까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비용을 굉장히 줄였기 때문에 좋아진 게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익률이 올라간다고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이게 안을 보았더니 사람들도 줄였고, 예를 들어서 막 여행 출장도 많이 안 가고 그런 비용도 줄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의 효과가 좀 더 이어질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들 좀 하는 것 같고, 이게 평가절하면 평가절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또 사모펀드들이 계속 올해 많이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요 그 금융을 내년 뭘 팔 거냐를 고민들 많이 하거든요. 저 부르는 곳들에서 뭘 팔까요? 근데 이제 뭘 팔까요를 얘기하기 전에 저한테 현재 어떤 상황을 들어보면 사모펀드 못 팔지 잘. 좀 위험한 거 팔았다 문제 될 것 같지. 어? 뭐 팔까 하다가 야, 공모펀드 팔까? 뭐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은 편하게 영덕장 연구가 매주 하는 거니까 참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선 전주였는데 이거 지나고서 왔는데 뭐 갔더니 다 살려는 인간들 추성이고. 방금 살 놈이라고 하시고. 아니 또 삐처리해. 그리고 뭐 다 기다렸다가 리스트 달라고 그래서 종목 리스트 주려고 뽑았더니 야 이거는 뭐 9월 한 10월 이후에 코스피는 그래도 위에서 왔다 갔다 한 거고 기업도 괜찮은 기업이 저 밑에 가 있고 투성이더라고 대선 전주에.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외부 프로에서 뭐 나오려는데 막 가가지고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하길래 그냥 사면 되지 뭘 그러냐. 그리고 뭐 어젠가도 그랬던 이유가 배경은 이런 게 모인 거죠. 제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보고 있다가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이 많은 분들의 애널리스트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 저는 그냥 그걸 갖다 편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지금 오늘도 굉장히 며칠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차익에 대한 욕구가 있겠지만 아직 안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 자금들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제 또 느꼈던 거예요. 어제 이제 막 내가 어제 이 나갔었는데 안 봤지? 완전히 내가 웃기는 얘기 해줄까요? 가가지고 이러고 서가지고 내가 너무 얌전하게 서 있었던 거야. 아니 무슨 프로 나가셨어요? 아니 뉴스에 뉴스. 뉴스 나가셨다고. 뉴스에 서가지고 내가 두서 뉴스 나간 게 자랑되는 시대에 지났습니다 지금. 자랑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서 뉴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누가 오래간만에 매미 투자하고 있는 아는 동생이 전화가 와가지고 나한테 형 왜 이렇게 다소 구탄이 있냐는 거야. 근데 내가 왜 뜬금없이 이 말을 했냐면 여기 뭐 그 사람들 안 들으시겠지. 그냥 뉘앙스가 계속 부정적인 걸 얘기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콘티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바이든 되면은 뭐 이게 혼란이 뭐 내가 아닌데요? 뭐 그랬더니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근데 내가 지금 뭐 두서없이 말씀드리지만 뭔가 지금 불편한 거야. 지금 주식가 올라온 게요. 그쵸.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린 거야. 뭐 거기 가도 여기 가도 불편해하고 다들 저한테 뭘 원하냐면 그래도 한번 크게 출렁일 테니 기다려주세요. 이 말을 다 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말투가 원래 그거 누가 알아요? 그거 지금부터 빨리 괜찮은 것부터 사야지. 그리고 빨리 해요. 집행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 새끼 뭐 이런 분위기여서 내가 동창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주가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보다 왜 이렇게들 불편해하지? 그러니까. 상승을 다들 조정을 기다리고 있군요. 조정을 기다린다보다 아까 염동찬 연구원 중요한 말을 했잖아요. 뭔가 한번 빡 맞을 만한 이슈들이 딱 사라져 버리니까 당황스럽죠. 당황한 거죠. 그럼 나는 여기서 우리가 버핏이 했던 말처럼 이거 정치 이슈 이런 거 보지 말고 기업에 집중하거나 우리가 데이터에 집중해서 보다 보면 내년에가 그렇게 하여튼 기업 실적이 그래 중요한데 아까 그런 괜찮은 흐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그쵸. 연간 실적 같은 경우는 확실히 올라가고 있고 오늘 앞에서 너무 또 그냥 개저씨 말투로 얘기해가지고 또 그럴 텐데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러면 우리 염동찬 연구원 얘기로 들어. 그리고 어제 연준도 어떻게 생각해? 너무 평이했잖아 연준 얘기. 평이 했나요? 뭐 평이했는데 반응이 좋았다는 거지 말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너무 내 기준에 평이했는데 왜 미국 주식 반응을 하지 이거에? 야, 얼마나 호재거리에 뭐다면 아니 진짜 그 생각 안 들어. 난 어제 보면서 에이 뭐 이 정도 톤이면 좀 난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좀 밀리겠네 싶었는데 뭐 밀릴 것만한 톤까지는 아니었는데 어제 그 뉴욕 증시 장중에 보면 약간 이렇게 갈매기 모양이었죠. 이렇게 맞아. 올라가다 내려가다가 이렇게 연준 나고 다시 올라가는 그랬는데 시장 기대했던
생각했던 것만큼은 딱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늘 완전히 이제 이해해 주세요. 오늘 왜냐면 나도 밖에 이 정도 올라왔으니 그래서 좀 뭐 예를 들어서 2,450을 나한테 그냥 바로 넘어갈 거 아니야 물어보면 바로 넘어갈 것 같아서 이런 거야. 난 솔직히 전략팀한테도 말하고 싶은 게 그냥 뭐 가가지고 얘기해 보면 그냥 전에 뭐 전무님 말 들을 걸 뭐 이런 말 하신 분들도 꽤 있지만 그래도 뭐 트럼프도 불복한다는데 그리고 뭐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 이상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거라는 거지. 기업도 잘 보면 이상했던 이슈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죠.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주식을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주식이 제가 현금화를 하라고 할 때가 있고 주식 사서 잘 팔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데 한번 사면 바닥에서 잘 산 분들이 또 여기서 맨날 단타 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꼭 이럴 때 또 단타를 치고 물리면 꼭 들고 가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싸게 산 것들은 들고 하시라는 의미하다가 이렇게 장황한 말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내년 초까지 내년 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왜 이렇게 막 팔았다 다시 사고 막 자꾸 이 얘기를 하시길래 아니 그럴 타임이 아니다 지금은. 싸게 잡은 건 들고 하고 현금은 좀 놔뒀다가 그건 또 한번 싸게 혹시 와주면 감사하게 사는데 안 올 수도 있고 이 정도 돈이 맞지 않나는 저도 생각이야.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팔 때가 아닌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400 코스피 기준으로 2,400 위가 살 때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잘 업사이드가 얼마일지 가늠이 잘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급하게 전화가 2개 왔어요. 단돈 실험 묻을게요 센터장님. 나한테 오더라고. 센터장 바로 넘어갈 것 같아요 이거야. 나한테 오늘. 기자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지. 기자분 전화하면 내가 그러면 발 돌려 얘기하지. 기자분 전화하면 뭐 언론 나가면 머리 아프면 이거 우리 거니까 뭐 이론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액션을 해야 될까 말까 고민하는 거야. 근데 지금 다시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2,200개지만 산다는 사람이 있었고 2,255면 산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 별로 그건 의미는 없다 봤는데 하여튼 기간이 중요했던 거냐. 이제 좀 나눠서 사자였는데 이게 다른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막상 넘어가면 어떡하지? 너한테 영화한테 편하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뭐냐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나도 헷갈리니까 얘기하겠지 지금. 여기서 말투가 또 이러다 보면 난 좀 몰입하면 반말투가 나가니까 조심하는데 이해해 주시고. 아침에 또 막 갑자기 약간 어제 힘들어 좀 늦게 온 중이었거든 내가. 근데 차에서 전화가 자꾸 와가지고 받았더니 그냥 심플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까? 이러더라고. 그러다가 네 그랬더니 엄청 당황하는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을 이유를 물어보고 싶었구나. 그랬던 거야. 왜요? 어떤 이유 때문에 있었죠? 아니 뭐 이렇게 막을 만한 것들이 사라졌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체 연준 봤더니 이상하지 않아요? 연준 뭐 다 뻔한 얘기 나와도 미국이 더 올라버리고 이거 엄청 그리고 더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그래서 내가 뭐냐면 아니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 되고 저기 공화당이 상원 잡으면 되게 안 좋다고 하더니 제일 최악의 상황이라고 얘기했었죠. 갑자기 그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건 무슨 얘기냐? 사후적 해설이 넘쳐나는 거죠 시장에. 지금 사후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합리화해야 되니까 주가 상승을. 그러니까 이런 사후적 해설이 할 때는 이유를 모른다는 얘기고요. 이유를 알아야 멈춥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거 보니까 설레발 터는 거 보니까 오늘이 고점일 수도 있는데 이건 참고하십시오. 염동차님 저를 굉장히 불신으로 지금 대꾸도 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아니 저도 신주호한테 얘기하면 신주호가 또 안 쉬고 갈까? 센터님 좀 진정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동찬이랑 얘기를 하는 건데 동찬이라는 표현이 반말이 아니라 또 이거 편하게 할 때 우리 얘기할 때 하는 거예요. 염동찬 연구원 하는 거보다. 근데 이제 내가 형 생각에 요즘 약간 이게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이게 몰려오니까 뭐지?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으니까 이제 진지한 얘기 합시다. 이거 뭔데 혼자서요. 지금 진지한 얘기 아니었나요? 나는 혼자서 되게 진지했는데? 횡설설 한 거니까 이 횡설설 왜 보여드리냐면 저희가 무슨 예언자처럼 막 앉아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했더니 로봇처럼 해가지고 이거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결과 세상에 그런 게 투자의 세계 어디 있으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침에 우연한 어떤 전화 한 통화 막 이런 거에서 내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추론이 막 뒤섞이는 건데 그럼 오늘 누구나 10명 9명이 주식을 싸게 샀던 사람들은 야, 며칠 때 빠르게 올라왔는데 빨리 팔아야지 이 생각 오고 같은데 그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내 생각이야.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일정 이제 본론 드디어 시작하네요. 네, 다음 주 일정 3가지 정리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MSCI 반기 리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MSCI 반기 리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번 있거든요. 분기 리뷰 2번, 뭐 반기 리뷰 뭐 2번 뭐 이런 식이기는 한데, 원래대로라면은 지난주에 그 엔트그룹이 이번 주에 엔트그룹이 상장을 하고요. 그렇죠. 그 MSCI에서 이 엔트그룹을 언제 편입할 거를 발표를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엔트그룹 상장이 최소 6개월 이상 밀렸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에 상장은 물이 건너간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엔트그룹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패시브 자금이 국내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뭐 중국 비중이 늘어나고 한국 비중이 줄어들고 뭐 기계적으로 빠져나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사라진 상황입니다. 큰 짐 하나를 덜었죠. 뭐 이게 12월까지 갈 이슈는 아닌데 11월 말까지 좀 수급 쪽에서 좀 꼬이는 이슈는 해결한 상황이다.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종목별로는 이 이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들어갈 걸로 예상되는 종목이 SK 바이오팜이랑 SK 케미칼 등이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열어주세요. 또 사인 두 분 안 마신 듯이네. 내가 할게요. 네. 네, 지금 반기 리뷰가 있고요. SK 바이오팜, SK 케미칼 등의 이슈가 있는데, 실제로 들어간다면 12월 1일에 반영되고요. 11월 30날 종가에 변경이 이루어지는데요. 과거 경험상 패시브 자금은 11월 30날 들어야 되지만 액티브 자금들이 미리 좀 사거든요. 이게 이슈가 나오면은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괜찮을 수도 있는데, 요새는 미리 다 알아가지고 크게 반응 안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보고 종목 매매하는 거는 약간 좀 위험성을 감수하셔야 된다. 이거는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중요한데, 이 본부장님이 아까 파월 의장 얘기하셨잖아요. 다음 주에 22 포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포럼인데, 이때 11일, 12일 이틀 동안 있어요. 근데 다 들어오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2일 날 마지막 날 오후 5시 45분에 이 라가르드 ECB 총재, 파월 FRB 의장, 이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 이 셋이 공개 토론을 합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일정이에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라든지 뭐 완화 가능성을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BOE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완화 정책을 QE를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쵸. 라가르드 총재 역시 ECB에서도 이제 그 4분기에 뭔가 액션을 취할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 강하게 뭔가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3대 은행 총재가 마지막 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12일이면 다음 주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일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네, 그러면은 금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오전에 확인이 되겠죠. 금요일 오전에? 네. 오케이.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기대감으로 다음 주 초반까지는 좀 끌어올릴 힘이 될지, 아니면 좀 밀렸다면은, 시장이 밀렸다면 이 기대감으로 올릴 가능성이 돼가지고 좀 목요일 정도에는 이 이슈가 변곡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었는데 연원수 형 듣고 보니까 또 머리가 복잡해지네. 오케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셋이 모이면 합의가 될 것 같고 뭔가 공통적인 그런 뭐가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어. 어쨌든 글로벌 공조를 하겠다라는 그치. 거에 대한 그 의지는 적어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체크해야 될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박주영 국정원 원장이 다음 주에 뭐 일본 갈 수도 있다라는 일정 나왔는데, 이거는 뭐 크게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데, 그냥 혹시 이렇게 일본이랑 관계 어떻게 바뀔지 않을까. 이 스가 총리 이제 그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국내 고위급 관계자가 가는 거니까 뭔가 한국과 일본과의 기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감 가지는 거지, 지금은 크게 반영할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도 있으니까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는 제가 차트 재밌었던 거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 그 전에 다음 주 지표 일정은 어때요? 다음 주요? 지표가 다음 주는 그렇게 막 나오는 구간은 아닙니다. 월초 월말에 많이 나오고, 한국 같은 경우가 고용 지표 나오는 거랑 그 영국이랑 유럽이랑 GDP랑 광공업 생산 같은 거 나오는데, GDP 같은 경우에는 수정치예요.
그래가지고 크게 이렇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 미국 소비 지표들 아까 이제 연준 거 보면 내구 재촉들이 미국이 좋으니까 지금. 네. 미국의 서베이 지표, 소비 서베이, 미시간 서베이도 나오더라고. 네. 그것들도 13일이니까 그건 또 그 다음 이게 다 비슷한 시기에 몰려 있네. 또 맞습니다. 의외로 지금 후반에. 왜냐면 이후형 정책이나 12, 13일 요쯤이 또 나름대로 지금 녹화하고 있는 게 9시 20분 정도인데 오늘 밤에 또 고용 지표가 나오잖아요. 이게 안 나오면은 오히려 이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게 보다 안 나올 것 같고 왜냐면 그거 알릴 수가 없잖아. 네. 지금 나온 것들이 그러니까 분명히 시장은 이게 그걸 연결되는데 소비를 살려야 되거든. 서베이는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코로나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그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연준 의장들한테 관심이 가는 상황은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이번 주 차트 개인 투자가 이렇게 잘했어요? 저는 이런 거를 통계 내는 것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한 골드만삭스가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많이 한 종목으로 인덱스를 만들고 헤지 펀드가 한 것들, 뭐 뮤추얼 펀드가 하는 것들 이거별로 이렇게 인덱스를 만들더라고요. 1등이네? 개인이 1등입니다. 그 다음이 헤지 펀드고 이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 벤치마크인 러셀 3000 밑에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죠? 이 비슷한 거 갖고서 한번 논쟁이 벌어졌는데 네. 여기서도 민 리비전 나올 수 있냐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공모가 되게 못했는데 네. 내년을 바라봤을 때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희망사. 네. 오케이, 더 이상 얘기 안 해. 네. 자금 들어왔으면 좋겠다. 오케이. 네, 다 밑에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 좀 배당 계속해서 늘려주는 기업들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 성과가 올해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차트고요. 특히 11월 달에 시장 조금 반등하고 이런 구간이라든지 이렇게 밀리는 구간에서도 좀 방어적이고 그러지도 못했다라는 점에서 이 차트 넣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배당주들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내년에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내년 실적은 좋아질 겁니다. 기업 실적은. 근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주식이 어느 정도 반영을 한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에 좀 중위험 중수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배당 기업들 좀 봤으면 좋겠고요. 국내에서도 단순하게 배당 수익률 높은 기업들, 배당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기업들보다는 꾸준하게 배당을 늘려가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항상 하는 주장입니다. 그게 이 차트에서 나와가지고 내용 정리했습니다. 네, 넘기셨네. 네, 다음 페이지에는 이 대선 이후에 하루 주식 수익률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되게 명확했어요. IT가 올라가고 산업재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IT가 올라간 이유가 되게 재밌는데 이 바이든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에서 얘기하던 이 IT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해서 그 고율 관세를 도입하는 게 어려워질 거다라고 하면서 IT 기업들이 올라간 거죠. 사실 바이든 되면은 어려울 거다라는 그 우려감에 선거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IT 대형주가 재미없었거든요. 근데 이틀 동안 이 IT 대형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이 바이든이 되면은 대규모 인프라 정책을 시행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인프라 정책이 쉽게 나오지 못할 거다라는 우려감에 기계업체들은 안 좋았습니다. 뭐 유나이티드 렌털이라든지 캐터필라 같은 게 대표적으로 상황이 안 좋았었죠. 뭐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대선 이틀날인 그러니까 오늘날 아침에는 조금 반등하기는 했는데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 강세를 보였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이 공화당 관련주들이 하락을 한 건데요. 공화당 관련주가 뭐냐? 이 주요 사설 감옥 업체들이 있어요. 감옥 업체가 있어요, 미국에는? 이게 그 리치 업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정부에서 이게 외주받는 민간 거죠. 교도소인가요? 민간 교도소죠. 근데 민간이 이렇게 잡아 끌어넣는 게 아니라 정부 외주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부동산 업체에 가까워요. 근데 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거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 되면서 계속 하는 걸로 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 되면은 다시 중단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조금 반등하다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말 잘못했네요. 다시 이렇게 밀렸습니다. 이게 사설 감옥업체에 외주 주는 거 중단할 거다라는 것 때문에 또 하나가 총기 관련 업체도 좀 많이 밀렸어요.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총기에 대해서 좀 규제하는 쪽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 총기 관련 업체들 주가가 조금 밀렸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죠? 총업체, 감옥업체 별게 다 있어요 미국은. 이익 좀 얘기 좀 합시다. 네, 8페이지에 보시면 됩니다. 오늘 8페이지 갖고서 좀 그러니까 순이익보다 영업이익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설명을 잠깐만 해주시죠. 순이익은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게 많이 네. 반영되니까.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업으로 발생하는 이외에 이자 비용이라든지 일회성 이익이라든지 그렇죠. 자산 평가 손실, 자산 평가 이익 이런 것까지 반영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4분기에 이렇게 뭘 많이 반영해요. 이런 이슈들이 좀 많아가지고 보통 영업이익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로 하면은 뭐 에빗이나 에비타 많이 보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지금 올라갔어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서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현대차가 그 비용 반영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밀렸는데 다시 그 이후에 한 2주 동안 연속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실적 시즌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거죠 생각보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3분기 실적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생각보다 잘 나오고 생각보다 올라오고 있고 영업이익 추정치는 지금 6개월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얘기했던 부분이 똑같이 우리와 비슷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지 까봤더니 비용 코스트를 줄였던 그쵸. 부분이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기업 하나는 출장비만 사라져도 큰 기업이다 보니까 비행표 안 들고 막 이러니까 어마어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미국 기업에서도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매출액은 거의 플랫이나 마이너스인데 순이익이 플러스인 이유가 이 비용 통제에 성공적이었기 때문이다라는 뉴스들이 이제 어닝 시즌에 많이 나오는데 한국도 비슷하네요. 매출액보다는 좀 영업이익이 좀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고요. 뭐 다음 페이지에 뭐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좋아지진 않았거든요. 그거 그치. 생각하면은 미국이랑 상황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한국 영업이익도 생각보다는 지금 잘 나오고 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4분기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3분기는 생각보다 잘 나왔고 어떤 업종들이 이익 추정치를 끌어올리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IT와 경기 소비재가 여전히 끌어올리고 있고요. 이 뭐 소재라든지 산업재 에너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이 굴뚝 산업보다는 이 경기 소비재라든지 IT 같은 소비와 관련된 이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이익 추정치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게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8월 한 셋째 주 네. 이때부터 9월, 10월 한 정말 대선 전주까지 맨날 무슨 얘기했냐면 현금 비중 늘려놔야 된다. 현금 비중 늘려놔야 된다. 주식은 뭐 약간 장기 투자만 답은 아니다 얘기했는데 내가 요즘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부터 해서는 주식 산 거를 하여튼 자꾸 매매하지 말고 놔둬라. 이렇게 해도 될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매매하지 말고 놔둬라?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바닥에서 산 사람들은 이제 자꾸 매매를 하고 싶어지거든. 지금. 근데 정작 그러니까 내가 항상 본능에 역행하는 투자를 내가 긴장 얘기하는데 본능이 다 그렇게 갈 시점이에요. 아 바닥에 샀는데 그럼 여기서 팔았다 다시 사야지 하는 때가 또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시기인데 지금이 그 시기 같다는 생각을 나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러면 단적인 이제 지수로 놓고 본다면 8월 달에 그때 중순의 고점이 2,450인가 그때 정도 있었는데 그걸 넘어 일단 가면서 한번 슈팅이 바로 시작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 지금. 이거 아직 신중호랑 최근에 얘기 안 한 건데 넌지시 염동찬 연구원한테 한번 던져보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저희끼리 얘기를 할 때는 이 코스피가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번에 치고 나가. 네, 그래가지고 이 고점을 넘어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이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가지고 당연히 헤드앤 숄더일 줄 알았는데 만약에 이거를 치고 올라가면은 좀 패턴이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보예스키라고
내가 뭐 엄청나게 뭐 남사람 인용 그 차트의 그러니까 차트의 패턴을 다 인식시켜가지고 얼마나 승률이 있고 이걸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헤드앤숄더 탑은 원래 승률이 낮아. 제일 승률 높은 건 더블 탑 뭐 이런 그러니까. 거였는데 그렇잖아. 헤드앤숄더라는 게 이러고 있다. 나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어떻게 알아요? 그 모양만 보고서. 근데 이제 그렇죠. 그거 갖다 보다 페일드 시그널이라고 해요. 갑자기.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다 같이 인지하고 있는 어떤 패턴이 그대로 안 가면 반대 방향으로 강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오늘 아침에 좀 말이 많아졌는데 오늘은 둘의 대화로 해놓고 왜냐면 어디 가서 이 얘기를 또 내가 했는데 막 하고 다니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사석에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거 그냥 요게 고점 넘어가는 순간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팔면 안 된다는 거지. 내 말은 고점이 넘어갈 거다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기꾼들이고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어느 정도 생겼다면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퍼에 대한 리스크가 생겨버렸거든. 어버드 어쨌든 뭐 리스크가. 추세가 변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이게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다가 이 추세선을 어제 이렇게 약간 그 근처를 조금 뚫었으니까 오늘 뚫고 올라가면 내가 왜냐면 내가 독특한 인간인 거야 보니까 이걸 왜 여기서 유튜브에 떠들고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어쩔 때 누가 그러더라고 나보러 진짜 형 관종이야 이러더라고. 왜 나랑 했던 얘기를 왜 방송에서 떠들어 나한테 막 짜증을 내더라고. 그래서 근데 형이랑 같이 이런 얘기한 거는데 난 뭐냐면 별거 아니라는 거 얘기할래.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위 이런 사람들의 고민이 별거 아닌데 자꾸 이걸 모르니까 마치 이거 수학 법칙처럼 하려는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내가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더 주절주절 햇소리를 하는 상황이냐면 이상하잖아. 왜 다들 오늘부터는 차익 실현을 해야지? 근데 그 순간에 아니었을 때에 대한 경험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그런 게 복합적으로 부딪히는 날이어서 내가 오늘 주절주절 했으니까. 자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장점은 뭐예요? 뭐 내가 개인 능력이 뭐가 있어요? 그냥 더 그래도 허브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네트워크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제가 관종이다 보니까 녀석 주절주절 떠들 뿐이고 그리고 세련되게 표현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막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근데 그래요 지금. 그래서 야 나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모호하고 잘 설명이 안 될 때는 뭐든지 상승의 이유가 명확해지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스타일이야 나는. 근데 뭐지? 도대체 뭐지? 다 같이 앉아가지고 뭐지 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대.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게 이유가 명확해져서야 오른다고들 잘못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맨날 사후해설하는 사람들한테 늘어나는 거죠. 이래서 빠졌으니까 괜찮아요. 그건 다 햇소리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빨리 이 시점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 뭐냐면 심플해요. 내 생각에. 내 생각, 그러니까 윤주호 생각 이거는. 하우스 공통 의견은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되니까 저는 산 거 팔면 안 될 것 같아요. 산 거 팔면 안 된다는 건 저도 동의.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8월 고점을 넘어가는 순간 약간 상황은 골 때려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내 결론은 연동산 연구원이 오늘 자료 열심히 준비해 줬는데 이런 고민을 좀 더 해줬으면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더 지져보다 보면 좀 약간 더 그런 변화를 느낄 수도 있고 또 제가 이러는 걸 보니 그 꼰대들이 원래 이럴 때 보면 이게 보통 혼자 흥분해서 날릴 때가 고점일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감안해서 오늘 저의 불안한 어떤 그 내면을 보여드렸으니까 같이 고민하셨으면 해서. 어쨌든 뭐 맞고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고점을 좀 올려놓는다면 전고점을 올려놓는다면은 어쨌든 박스권이 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략도 좀 변화가 생겨야 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그래도 어떻게 2,400원 저번 고점을 넘어가겠어요. 이게 좀 굉장히 강한 심리 같아서 박스 상단에 왔다는 마음들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럼 박스 상단이냐? 이걸 넘어가는 새로운 박스냐?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최소한 이번에 좀 싸게 잡았던 것들은 들고 가시는 게 맞다. 이게 이번 주는 그냥 제 혼자서 막 떠들었으니까 근거도 없으니까 이해 바랍니다. 괜찮겠지. 네. 이렇게 녹음해도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 네. 예. 함께 고민하시죠.